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별로 큰 일이 아닌데 유독 마음이 확 흔들릴 때 누군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그리고 혼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 정도 일에 이렇게 화가 나지? 오늘 영상은 왜 우리는 늘 같은 순간에 흔들리는지 그 반응이 시작된 자리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치에서 함께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불안과 분노를 대하는 감각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깔린 긴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실수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사랑이 깨지지는 않을까? 이 긴장은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순간에 더 또렷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 말 한마디 하기 전,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괜히 한 번 더 멈추고 괜히 한 번 더 살피고 괜히 나부터 낮춥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태도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성격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몸에 남아있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의견이 하나 떠오르는데 말로 꺼내기 전에 이미 속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지금 말하면 분위기 깨지 않을까? 괜히 나섰다가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이 말이 나중에 문제되진 않을까? 결국 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면 관계에서 상대의 표정이 잠깐 굳었을 때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조여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나갔나? 괜히 미움받은 건 아닐까? 사실은 상대에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는데 내 안에서는 이미 상황이 한 바퀴 돌아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은 점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스스로를 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늘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조심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정말 지금의 삶이 그만큼 위험해서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절의 감각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지금의 불안과 긴장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 그렇게 살아야 했던 나의 흔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긴장의 시작은 대부분 아주 이른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하던 시절, 상황을 이해할 언어도, 감정을 정리할 사고도 없던 때입니다. 부모가 다투고, 집안의 공기가 무너지고, 사랑이 불안정해지는 순간들 속에서 아이였던 우리는 이 상황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먼저 느끼고 감정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혹시 내 탓은 아닐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내가 잘했으면 이 분위기는 달라졌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아주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건 사랑이 사라지는 상황이고 가장 무서운 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조금 더 눈치 보고,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잘하려 애쓰는 방식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 깊은 곳에 남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여전히 현재의 삶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 느낀 게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 시점의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긴장은 문제가 아니라 한때 나를 지켜주었던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 그 사실을 천천히 알아차릴 준비가 되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 만들어진 감정의 구조는 생각보다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 앞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일이 조금만 어긋날 기미가 보이면 필요 이상으로 애를 쓰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합니다.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상대의 말투가 잠시 달라지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고 증명하려 애씁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함처럼 보이고 책임감처럼 보이고 올바른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의 중심에는 하나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안해질까봐, 다시 사랑을 잃을까봐 그 상황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아두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적하거나 내 선택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감정이 유독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말 한마디가 과거에 만들어진 감정을 함께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문제였을까요? 정말 그 상황이 이 정도 반응을 할 만큼 큰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오래된 감정이 다시 켜진 것은 아닐까요? 이 감정은 지금의 삶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강하게 학습된 반응이 비슷한 자극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삶은 문제를 해결해도, 관계를 바꿔도, 환경을 옮겨도 비슷한 감정의 장면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의 구조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의 삶과 과거의 감정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반복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 올라온 이 감정은 현재의 내가 새로 만들어낸 반응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그 상황을 버티고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냈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언어도 없었고, 거리를 둘 힘도 없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먼저 반응했고, 몸이 먼저 긴장했고,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반응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것도 아니었고, 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생존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그때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시간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자극이 오면 과거에 만들어진 반응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현재의 말보다 더 깊이 다치고, 현재의 사건에 과거의 무게까지 함께 실어 반응합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감정 한가운데서 끌려가던 자리에서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조금 이동하게 됩니다.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불안이 나 전부는 아니라는 감각이 생기고 화가 가라앉지는 않아도 이 화를 보고 있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이 거리에서부터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은 채 지금의 나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은 조금씩 존재의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났다고 느끼는 순간들 중 사실은 겁이 먼저 올라왔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버려질까봐, 사랑이 끊어질까봐, 내가 잘못된 존재처럼 보일까봐 그 두려움이 몸을 먼저 조이고 숨을 먼저 얕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라는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화는 처음부터 있었던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뒤늦게 올라온 방어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연락을 늦게 했을 뿐인데, 말투가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괜히 예민해지고 속에서 열이 오릅니다. 겉으로는 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혹시 멀어지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먼저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이 가볍게 넘어갔을 때 그 순간은 아무 말 안 했는데 집에 와서 계속 마음이 뒤집히고 괜히 화가 나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무시당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기서 밀려나는 건 아닐까? 내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먼저 건드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는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신호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서 불안이 먼저 흔들렸다는 신호, 두려움이 먼저 깨어났다는 신호.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신호를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놔야지. 이 정도로 예민하면 안 되지. 과거는 과거잖아.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이 방식은 감정에게 아무런 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감정은 설득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짐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잠깐 조용해질 뿐이고 형태를 바꿔서 다른 장면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화를 참으면 말수가 줄어들고 말을 삼키면 몸이 먼저 긴장하고 표현을 막으면 관계에서 거리감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화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 아래 있는 두려움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은 없애라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치라고 있는 결함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때 꼭 필요했던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라는 질문 대신 아, 내가 지금 겁이 났구나 라는 문장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자신을 몰아붙이던 힘이 조금 풀립니다. 화를 내는 나를 미워하기보다 그 아래에서 애쓰고 있던 나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억제도 아니고 교정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이 화가 어디서 왔는지, 이 두려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흐름을 한번 제대로 보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화는 더 이상 통제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과 싸우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환의 첫 단계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겨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도 아니고 스스로를 설득하듯이도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그때 많이 무서웠구나. 사랑이 깨질까봐 늘 긴장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애썼구나.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긍정도 아닙니다. 괜찮다고 덮어두는 말도 아니고 지나간 일이라고 밀어내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때 나는 정말 무서웠다. 그때 나는 정말 불안했다. 이 한 문장이 처음으로 감정에게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제는 괜찮아야 하는데, 그 순간 감정은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몸을 조이고, 숨을 막고, 삶을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이겨내려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는 순간, 감정은 처음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감정 속 인물이 아닙니다.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 두려움 한가운데가 아니라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이 이동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경험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그저 사실을 인정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계속 증명해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게 전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야가 한 번 더 이동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아닙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감정을 겪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불안도, 분노도 나를 지키기 위해 그때의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걸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보고 있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 이동은 대단한 결심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아, 또 이 감정이 올라왔구나. 이때부터 삶은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곧바로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으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이 흔들려도 내 존재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조정할 수 있지만 내가 사라지는 일은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의도를 다르게 해석했을 때 예전에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 오해는 상황의 일부일 뿐 내 존재의 평가가 아니라는 걸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야 할 때는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나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불안이 올라올 때입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이 나를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하루를 통째로 흔들렸다면 이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또 왔구나. 잠깐 들렀다가 지나갈 감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에 대한 감각도 바뀝니다. 사랑은 애써 잘해야 얻는 보상이 아니고 항상 긴장해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순간 이미 흐르고 있다는 걸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관계를 잃을까봐 나 자신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존재의 자리로 이동했을 때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오고 감정도 여전히 오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존재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나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쉽게 화가 났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잃을까봐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고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감정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을 잠깐 멈추고 지금의 나를 한 번 더 보게 했다면 구독하세요. 이 채널을 계속 보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생깁니다.